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코인 종가가 0.3% 보합에서 끝이 났고 2,300만원 넘어서 마감이 됐고요. 어제 장중에 2,330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조금 눌려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뭐 알트코인 장세가 오냐 비트코인 장세 오냐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얘기했었는데, 어제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하나는 돌파돼서 끝나는 거랑 하나는 맞고 밀리는 거랑 얘기를 했는데 1번이 아닌 2번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저항을 맞고 밀린 상태에서 종가 마감이 되었어요. 하지만은 계속 얘기했던 대로 우리 좀 밀렸다 가도 괜찮다, 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동안에 지금 다이버전스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 저항을 뚫지 못하고 밀린다고 해도 알트코인들에 대한 움직임이 어제부터 좀 뚜렷하게 달라졌다, 요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이제 시장이 빠졌던 이후에 어제 칠리지를 좀 보게 되면 칠리지가 14%가 올랐습니다. 370원까지. 얘 자세히 보게 되면은 밀렸던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장이 이틀 동안 이렇게 붕괴가 됐는데 요 지점까지 거의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칠리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이거를 월봉으로 갖다 당겨 놓고 보면 아직 움직임을 주지 않은 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일봉상에서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이번에 급락했다가 다시 회복해서 이렇게 올라왔지만 월봉에서는 아직 못 갔다, 이렇게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우리 저기 비트장이나 알트장 올 때까지 요 기준선을 좀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비중 조절을 좀 하자. 그래서 칠리지도 지금 사실 거의 본전에 다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도로 회복이 된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지점이 어디냐? 지점 앞전에 빠졌던 약간 상승된 지점이에요, 요 구간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요 정도 올라간 폭이 있잖아요, 요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비중을 좀 줄여놓자, 즉 현금화를 좀 만들어두자, 이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아직 알트장이 오지 않았는데도 보게 되면 칠리지는 지금 시가총액이 2조입니다. 이번에 좀 올라와서 2조가 다시 됐는데,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다른 코인들도 상당히 빠르게 회복을 좀 시키고 있다를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정확하게 뭐가 튀어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어떤 비트장이 올지 아트장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걸 조금 초점으로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덤프도 보게 되면은 어제 급등이 되면서 900원 돌파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 줄 때 우리가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 900원에서 950원 정도 가면 이거를 일부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좀 봤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다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죠. 얘도 꼭대기로 놓고 보게 되면은 1,000원 갔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밀렸던 지점까지 도달을 했죠. 그렇죠? 한 번, 두 번, 세 번도 도달했습니다, 거의. 자, 그래서 이미 얘는 이제 좀 비중을 한 60에서 70% 정도는 줄여놨어야지 좋다. 그래서 시장 돌파, 아직 저항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알트장이 비트장이 모르는 상황에서 조정폭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하자. 그래서 덤프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높지 않습니다. 600억짜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런 애들이 이제 올라왔을 때 좀 줄여놓고 다음에 다시 간다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 좀 빠진다고 했을 때 추가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고 재반등 시 완전 탈출을 목표로 좀 하는 게 좋다. 왜냐면은 지금 상태에서 빠진다 그러면은 84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850원 정도. 뭐 50원이면은 대략 5%가 좀 넘죠.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좀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즘에 보게 되면은 코인들이 슈팅을 주고 있고, 칠리지도 덤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진 않아요, 보게 되면.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승도 안 했고, 파워레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 드디어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알트코인들 반응이 이상해지고 있다, 그죠? 비트코인도 나는 사실상
어제 양봉 때까지는 참 좋게 봤는데 결국 밀려가지고 그냥 또이또이 모습이에요. 근데 알트코인들의 흐름이 확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알트 강세장이 한번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알고랜드도 마찬가지죠. 밀렸다가 어제 12% 상승하면서 단기 이평선 회복 후에 다시 오늘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뭔가 돈다라는 게 나오죠. 기존에 우리가 이제 칠리지나 덤프를 이제 예로 첫 번째로 들었는데 그런 코인들이 달성을 해줬잖아요. 자기 밀렸던 자리까지. 그 뒤에 따라올 수 있는 코인들이 앞으로 늘어난다고 한다면 알트 장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좀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세타퓨얼도 어제 장중에 한 14%, 15% 정도 슈팅이 좀 나와졌고요. 도치는 많이 못 갔죠. 비트코인이 못 가기 때문에 못 가고, 이더도 못 갔을 거고, 스트라티스도 어제 장중에 10% 이상 상승. 그쵸? 예, 그래서 요런 애들도 보게 되면은 갖다 눌리기는 했지만 스트라티스도 요 정도, 여기는 갔다 왔어요. 요 정도. 이 11월 9일날 22% 밀렸던 자리를 거의 회복하는 지점까지, 근처까지 갔다 왔습니다. 강하게 갔다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알트 장세가 완전히 전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는 조만간에 시장이 다시 한번 강해질 수 있는 시점이 올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제 시총이 좀 가벼운 애들이 그랬어요. 가벼운 애들이. 그죠? 그 다음에 스택스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4천억짜리인데 15일날 슈팅 나와서 400원 넘어갔다 왔죠. 요 구간 갔다 오고, 얘도 여기 갔다 오고, 어제 다시 한 350원 정도 갔다 왔죠. 10% 이상 갔다 오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모양새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잡힐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좀 두고 시장 대응을 좀 해야 된다. 오늘은 또 IQ라는 코인이 이렇게 급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애들 보게 되면 이걸 대체 어디서 팔아야 돼, 이런 관점보다는 제일 11월 8일하고 11월 9일날 놓고 봤을 때, 그죠? 이날하고 이날 놓고 봤을 때 언제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9일이거든요. 9일. 8일날 하락은 시작됐고 9일날 본격적으로 크게 밀었거든요. 9일 하루만 회복되는 상승폭이 나와도 비중을 줄여놔야 돼요. 기회죠, 기회. 찬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 갖다 판다 그래서 내가 손실이긴 하지만 현금을 70% 정도 줄여놓고 나중에 밀린다고 그랬을 때 그 70%를 밑에서 다시 받아서 올라갈 경우에 수익 전환이 돼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막연하게 저기 올라가야 되는 데가 아니고 전략 세우기 나름이다. 어차피 저기 간다고 해서 한다 그러면, 자, 이제 만약에 알트장이 온다 그래서 좋아진다 그래서 얘가 앞전에 뭐 6.5까지는 아니어도 자 6까지는 오겠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지금 구간에서 전략 세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는 사실 나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요 상황 속에서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상황에 맞춰서 상승할 때 말고 하락할 때 얼만큼 주워 다시 담을 거냐, 그거를 좀 봐야 돼요. 주워 담을 건지 아니면은 그냥 아무 대응도 안 하고 그냥 올라갈 때까지 나머지 30%를 끌고 갈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쵸? 근데 오늘 벌써 뭐가 터지고 있어요?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잘 봐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번 코인들 반등 때 잠깐 이렇게 슉 갔다가 밀려버리는 코인들도 많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 무너진 시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찍고 밀릴 수 있는 코인들이 많아진다. 즉 저기까지 그럼 반등이 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 아직 알트장도 아닌데 벌써 저렇게 슈팅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반영이 되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트 장세냐 비트 장세냐 놓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은 현재 움직이고 있는 코인들로 보면은 국내 거래소뿐만이 아니고 해외 거래소도 동일하게 알트 코인들의 반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죠. 국내에서 이렇게 발생됐으면.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코인들도 전략을 좀 세워서 꼭 현금 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이제 비트냐 알트냐 이제 요렇게 놓고 좀 봐야 되잖아요, 시장을.
알트인데 알트 중에서도 정말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들은 우리가 정리를 하자, 요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내년 초가 되면은 다시 비트코인 상패설이 나올 거고 직접적으로 상패가 되는 코인들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알트코인들, 특히 낮은 애들이 이번에 알트장이 온다 그러면 강세를 보일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은 거기에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현금을 마련해서 또는 익절을 하거나 보합에 정리를 해서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로 갈아타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하게 무조건 나눠 홀딩, 무조건 장투, 이런 관점보다는 올라오는 코인일수록 치고 빠지는 장세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적절하게 조율을 하지 못하면 내년에 다시 크게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미지 받는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상패가 돈다든지 유의 지정이 돼버리면 또 급락이 나오니까, 그쵸?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도 보게 되면 뭐 리퍼리움이 또 다시 올라오고 있고, 자, 보게 되면 다 알트코인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코인들이 오늘도 뭐 적게는 2%, 3%, 4%, 5%, 10%, 20%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만히 있지 말자. 그냥 가만히 내가 내 원금 회복될 때까지 가만히 있지 말자. 우리도 회원님들하고 그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언제 회복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요걸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물론 마이너스라서 내가 막 가슴이 아파. 자, 대신에 자, 길을 한번 보자고요. 길. 어쨌든 누군가한테는 갈림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여기 이제 길에 왔는데 1번으로 갈 거냐 2번으로 갈 거냐 선택을 해야 돼요. 반드시 1번은 그냥 무조건 홀딩. 자, 무조건 그냥 간다, 무조건 홀딩,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전략적 매매. 아니 마이너스인데 무슨 전략적 매매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필요해요. 전략적 매매가 필요한데 요 두 개 구간에서 뭘 선택할지 가야 됩니다. 나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할 게 많아서 못한다. 그러면 무조건 홀딩 쪽으로 가겠죠. 자,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 갈 시간은 있어요. 밥 먹을 시간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틈틈이 전략을 세워서 나는 매매하는 2번 쪽의 방향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시장 마냥 들고 있다, 삼성전자 무조건 좋게 가겠지 하고 마냥 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데 지금 뭐 삼성전자 다시 뭐 10만원 가요?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너무 많은 고점에서 과거에 보면은 막 리퍼리움으로 보면 뭐 30원이나 20원대 물리신 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여기, 그쵸? 여기 찍은 6월 달에 바닥 찍은 자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요 이하로 매매를 하신 분들은 반드시 현금화를 만들면서 추매, 현금화 만들면서 추매, 이게 이루어져야지 기존에 손실 보고 나간 게 복구가 돼요. 복구가 빠르게 됩니다. 뭐 가만히 있으면서 본전을 바라는 것보다 중간에 5%, 10%, 막 50%씩 줄여버리면 손실이 크니까, 멀리 계신 분들은, 근데 진짜 여기 뭐 리퍼처럼 이렇게 가까이 계신 분들은 비중을 과감하게 줄여서 다시 빠질 때 과감하게 추매하고 다시 들어 올릴 때 수익 보고 나가자, 이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게 반드시 필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전략적 매매로 가는 거하고 안 가는 거하고 시간적인 차이, 그 다음에 내가 약간 데미지를 받고 감수하더라도 저렇게 전략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빠르게 과연 회복이 될까? 무조건 됩니다. 한번 직접 노트에다가 써보세요. 써보세요. 무조건 한 3번 정도 하면은 수익권으로 진입이 됩니다. 마이너스 다 복구되고 복구가 돼요. 3번 정도 하면은 내가 손실이어도 빠졌다 다시 사고, 빠졌다가 올라갈 때 손절하고 다시 사고, 이렇게 했다가 세 번째 했을 때 이제 올라가 버리면은 그동안 손실 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치고 빠진 거, 현금화한 거. 그게 올라갈 때 밑에서 다시 매집이 됐기 때문에 수익이 납니다. 근데 꼭 같은 코인으로 할 필요는 없겠죠. 다른 코인, 안 갔던 코인으로 제 전략을 자꾸 삼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막연하게 뭐 시장이 오기를 막 기다리고 그냥 그것만 막 달달한 게 오기를 바라고만 한다고 하면은 적절치 않은 시장이 될 수 있다. 재미없는 시장이 될 거다.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좀 좋은 대응, 좋은 전략을 반드시 짜셔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코인들이 지금 많거든요. 이제 막 지금 애들 꿈틀거리잖아요. 이러다가 다 여기 넘어가 버리면 그때 가서 아이고 나 못했는데요. 못한 게 아니고 무서워서 안 한 거죠. 그쵸? 예. 그래서 현금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런 전략적 매매를 좀 짜서 가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캐리 프로토콜 오늘 뭐 아하 토큰도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들어선 애들은 금방 올라와 버릴 수 있어요. 반드시 주의하자. 그래서 오늘은 알트코인 장이냐 비트코인 시장이냐 확정되진 않았는데 일요일 날 일단 주말을 좀 보고 월요일 날 최종 결정이 되었을 때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 주말 사이에 돌파가 잡혔을 때는 제가 제 그 코인왕자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공지사항을 날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시장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